자연 스케일에 대해서 집합 AK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이건 되게 사실 쉬운 집합인데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려워한 정도면 가우스 공포증 있는 정도 아니에요? 아니 4KX에서 4KX의 정수분을 뺐더니 0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4KX가 정수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4KX는 정수일 때 이 X를 원소로 삼겠다. 근데 X는 0과 1 사이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하면 K가 1인 거니까 4X가 정수가 되는 걸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0 가능하죠? 4분의 1 가능하고 4분의 2 가능하고 4분의 3 가능하고 4분의 4 가능하고 더 되는 거 없어요. 0과 1 사이니까. 쌤말 무슨 말 이해되지? 이 범위가 더 넓어지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A2는 뭐겠니 얘들아? 8X가 정수잖아. 그럼 0하고 8분의 1하고 8분의 2하고 8분의 3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8분의 8까지 해서 끝나겠지.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되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졸라 웃긴 게 이게 사실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2는 8분의 4겠지. 4분의 3은 8분의 6이겠지. 그러니까 A1이 애당초에 A2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겠니 아가들? 이해하겠어? 즉 A1과 A2와 A3와 A4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잖아. 이 원소는 누구겠냐? 그냥 A1 아닐까? 왜냐면 A1의 원소는 누구나 다 가져요. 지금 서로 포함되는 관계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부연을 해볼까요? 자, A3는 자, 여기서 깨달아서 그냥 바로 답을 썼는데 A3는 0하고 12분의 1하고 12분의 2하고 12분의 3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4분의 1이 12분의 3일 거니까 들어있을 거 아니야. 4분의 2도 12분의 6이니까 들어있을 거 아니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조건 A1을 포함하게 된다. A2도 A1을 포함하게 되고 A3도 A1을 포함하게 되고 A4도 A1을 포함하게 되니까 이 네 개를 다 교집합 때리면 나올 수 있는 교집합은 그냥 얘밖에 없는 거지. 아예 A1 원소를 다 썼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뭘 추가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그냥 A1이에요. 원소 5개죠? 그럼 2의 5제곱 32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다른 집합의 원소들은 반드시 A1의 원소를 갖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교집합이 그냥 A1이다 이런 얘기야. 알았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 정답률이 꽤 높네 생각보다. 4번은 매우 어렵던데. 4번 맞은 학생 있어요? 4번 진짜 이 교육청 기출인데 어떻게 니네 엿을 매겨볼까 거의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문제가 매우 몹시 좀 불친절하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2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들이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이 x는 무조건 뭘 선택해야 돼요? 20 이하의 자연수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집합 A는 졸라 어려워 보이잖아. 맞아? 근데 집합 B는 좀 쉬워 보이니까 집합 B를 먼저 써볼까? 자, 집합 B는 뭐냐면 x에다가 20 이하의 자연수를 넣었을 때 20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에 5가 있고 얘는 5의 배수니까 얘 5의 배수여야 되네. 맞아요, 맞아요. 예,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25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25는 25 아니 작은 거부터 하자. 5부터 5 가능하죠? 5분의 25니까 5는 20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맞아요? 예. 10도 가능하겠죠? 같은 이유로 15도 가능하고 20도 가능하죠? 근데 25는 왜 안 되냐면 25 되냐? 25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25 되는데요? 30부터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5, 10, 15, 20, 25 이렇게 되고요. A도 보긴 봐야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 X도 자연수고 Y-K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X는 30의 약수예요. 근데 30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게 1, 2, 3, 5, 6, 10, 15, 30 이렇게잖아. 그냥 30의 약수를 다 쓴 겁니다. 즉 x가 될 수 있는 수를 쓴 거예요. 저게 x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가들? 이해됐어? 이해됐잖아. 예.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게 핵심적인 조건이죠. AK는 저 중에 진짜 적당히 X를 골라가지고 원소를 가질 텐데, 맞아? 거기서 B를 제거했더니 원소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럼 A의 원소이면, 그러니까 사실 차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교집합의 원소를 제거하는 거니까 30의 약수를 보셔야 되니까 5하고 10하고 15 B에도 들어있는 게 5하고 10하고 15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은 5나 10이나 15가 AK의 원소로 들어오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맞지?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이러면 AK는 5나 10이나 15는 가져도 상관없거든요. 맞잖아. 그지? 근데 이거 이외의 원소를 한 개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한 개라고 했으니까. 즉 집합 B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 대상이죠. 5나 10이나 15는 혹시 제가 여기 써놓은 얘들이 뭐냐면 AK의 원소로 가능한 것이에요. 저걸 다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K 원소로 가능한 게 1, 3, 5, 10, 15, 30인데 10하고 15하고 30은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별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어요. 왜냐면 차집합을 하면서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별 상관없고요. 근데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어쨌거나 제거 안 되는 대상이 하나 남아야 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5나 10이나 15가 아닌 원소를 한 개를 꼭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1, 2, 3, 6, 30 중에 꼭 하나를 갖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어려운 얘기니? 아니지? 예. 그래서 이 이외의 원소라는 게 누구냐면 1, 2, 3, 6, 30 이 5개 중에 하나만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 풀다 좋았나? 뭐 자꾸 틀려 있어. 예.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1, 2, 3, 6, 30 이 중에 하나를 꼭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1을 갖는다고 치잖아요. 한 개 만입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죠? 만약 1을 갖는다고 치면 x가 1이라는 소리니까 그럼 y-k가 30이어야 되거든? 맞니 아가들? 근데 그럼 y가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30이 돼. 이게 1인 경우에는. 그래서 안 돼. 왜냐면 y도 지금 u의 원소이기 때문에 y가 2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잖아. 근데 k도 자연수잖아. 그럼 30에다 k를 더하면 무조건 30을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원소가 아니어서 안 돼요. 이해하시죠? 같은 이유로 x가 30이라고 하면 y-k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y가 k 더하기 1이어야 돼요. 아 근데 x가 30이 될 수가 없죠 애당초에. x도 2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될 수 있는 건 2 아니면 3 아니면 6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많이 왔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첫 번째, 얘가 이럴 때요. 근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쓰긴 썼는데 이게 실제 무슨 뜻이냐면 2, 3, 6 중에 2만 원소로 갖고 3과 6은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차집합 원소 개수가 한 개가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예. 자 이러면 2가 원소가 됐으니까 y는 k 더하기 15가 돼야 되거든. 여기에 의해서 맞아요. 예. 이때 x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y-k분의 30이 되는 거죠. y-k가 15란 얘기니까 자연수 k죠. 자연수 k. 이때 이 k 더하기 15가 20 이하를 만족하려면 k가 5 이하여야 돼요. 되겠죠? k가 5 이하야만 얘가 20 이하가 될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y는 u의 원소라니까요. 20 이하의 자연수요.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자 이때 ak-b를 실제로 구해보잖아요. 실제로 구해보잖아. 그러면 이 k에 5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5, 4, 3, 2,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y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라고 하면 20이 될 거니까 5라고 하면 20이 될 거니까 y-k는 15가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이때 x가 2가 나오는 거지. 이거 원래 있다는 거 알고 시작한 거니까 당연히 2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또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4 같은 걸 넣으면 y-4 아니 이거보다 거꾸로 x에다 뭔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x가 그 30의 약수니까. 알겠지? 3을 집어넣어 보면 x에 3을 집어넣어 보면 y-k가 10이 되거든요. 그럼 y는 k 플러스 10이 돼요. 근데 k가 5 이하니까 k 플러스 10은 20 이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을 넣어도 사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 개만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2가 ak-b의 원수라고 쳐보니까 ak 차집합 b의 원수라고 쳐보니까 2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3도 들어있게 되는 거야 지금. 자, 이 과정 좀 자세히 보여줄게. 내가 한 말 무슨 말이었냐면 봐봐. x 곱하기 y-k가 지금 30이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내가 얘는 어차피 30의 약수여야 될 거라고 말을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지금 x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1은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2라는 걸 생각했을 때 x가 2일 때 y-k가 지금 얼마냐면 15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예. 15라서 y가 그래서 k 더하기 15가 됐던 거고 얘가 20 이하에서 우리가 지금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은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근데 x는 그냥 30의 약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3도 사실 안 될 이유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3을 한번 넣어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3을 넣어보니까 그럼 y-k가 얼마냐면 10이란 말이야. 그럼 y가 뭐예요? k 더하기 10이잖아요. 근데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k 더하기 10은 u의 원소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즉 3이 이 집합의 원소로 들어온다고. k의 범위 때문에
근데 얘는 B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차집하면서 제껴지지가 않잖아. 그러면 이게 한계라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이건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다고요, 내 말은. 이해하겠니? 뭐가 더 나올지도 있겠지만 할 필요도 없다고 내 말은. 알겠지? 왜냐면 이미 2개가 나왔잖아. 알겠어?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지울게요. 공간이 좁아서. 두 번째, 3이 여기에 원소라고 해볼게. 그러면 y는 뭐가 되니 얘들아? 3을 x에다 집어넣어봐. k 플러스 10이 되네. 그치? x는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k의 범위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3만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3만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k는 5보다 큰 상태인 거야. 왜냐면 이건 제꼈잖아 이미. 알겠지? 예. 그러면 얘가 5와 10 사이 이렇게 되겠지. 맞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3은 당연히 들어있겠지. 볼 필요 없죠.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구한 거니까. 그치? 예. 혹시 6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6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아까 이 관계식에 이렇게 봤을 때 x에 6을 넣어도 문제가 없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x에 6을 넣어보면 y는 뭐가 돼요? 5 더하기 k가 되거든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 5 더하기 k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크고 10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6이 여전히 여기로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한계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안 해보고 알면 더 좋은데 사실 나도 안 해보고 알긴 쉽지 않더라고. 6만 들어올 때가 돼요. 자, 이러면 y가 얼마 되냐면 k 플러스 5가 되죠. 이해되시죠? 예, 이러면 x의 범위는 10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때 ak-b를 구하려고 해보면 6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x 곱하기 y-k가 30이잖아. 맞아? 근데 어차피 10하고 15는 상관없으니까 30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를 알면 이거 안 해보고 알았을 것 같냐면 2를 집어넣으면 3도 들어오게 되고 사실 6도 들어오게 돼요. 3을 집어넣으면 6도 들어오게 돼요. 큰 쪽으로는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근데 6을 넣으면 못 들어가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10, 15 같은 거 들어가 상관없고 빼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에 들어가 상관없고 30은 어차피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들어갔을 때만 이 집합의 원소가 6 하나밖에 안 남는 거지.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범위는 10보다는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여서 5개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감각이 조금 있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왜냐면 2라는 거는 30의 약수 중에 되게 좀 작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2가 들어가면 3도 되는데 6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아까 여기에서 한 개만이라고 했을 때 6만이구나. 6만 갖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나도 근데 이건 풀고 나서 느낀 거야. 풀기 전에 알지는 못했어. 풀고 나서 처음부터 6만 들어가고 나머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됐네. 이거를 나도 풀고 나서 느꼈지. 풀기 전에 6만 되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알겠죠? 예.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하가들? 이해돼?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였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를 풀 줄 안다고 해서 딱히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절대 유사 유형이 없어요. 그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어떤 집합을 제시하는데 최대한 이게 친절하게 느껴지냐? 최대한 니네가 못 알아먹게 제시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문제 이런 식으로 돼요. 문제니까. 이 사람들도 집합을 정의할 때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야. 출제자의 언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냥 출제자의 언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수학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졸라 불편하게 주는 거지 일부러.
그럼 니네가 이게 뭐지? 머리 아프다. 못 읽겠어. 무슨 뜻이야? 난 몰라. 이러고 틀리길 바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내가 어떻게든 이게 무슨 뜻인지 읽어내려고 해야 된다가 이런 문제의 교훈인 거예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넘어가겠습니다. 5번도요? 5번은 근데 쉬운데. 전체 집합 U 50 이하의 자연수고요.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건 절대 등분에서 푼 거 아니야 얘들아? 맞아. 왜냐면 집합 내 임의의 두 원소를 더해서 5의 배수가 아니게 한다고 했는데 5를 이용해서 50 이하의 자연수를 분류하라고 했잖아. 이 문제는 쉬워. 왜 쉽냐면 딱 50개잖아. 이 말이 뭐야? A0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저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5의 배수의 집합으로 할 거야. A0.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써줄까? 내가 AK라는 집합을 5로 나누어 나머지가 K는 0, 1, 2, 3, 4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AK는 U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할게요. 소수형 답안 작성할 때 이런 짓으로 하면 되죠. 숫자 다 안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NA0와 NA1과 NA2와 NA3 그리고 NA4 얘들은 전부 다 10개로 똑같은 거죠.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개수 딱 맞춰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어? 만약에 너네가 이 집합을 통으로 선택하잖아. 그럼 얘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도. 왜냐면 더했을 때 5의 배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돼? 얘를 선택하잖아. 그럼 얘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더했을 때 5의 배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0 더하기 10 해서 20이다 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 문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건 하나 쓸 수 있어. 나머지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개를 쓰면 안 돼. 왜냐면 두 개 더해서 5의 배수 돼버리니까. 하나만 추가로 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21 이게 집합 NA의 최대값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들이 다르게 떨어진다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큰 거 선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원소의 개수가 큰 걸 선택해야지. 왜냐면 N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번 풀지 않았나? 이거 유사한 형태의 문제? 이제 맞출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맞출 때가 안 됐나? 이제 맞출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심한 문제이지만 잘 알려진 유형,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유형이잖아요. 이런 거 맞아줘야죠. 네. 6번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3K 더하기 2개의 연속한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오케이. 다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다. 가장 작은 원소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나다를 사실 같이 봐야 되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나를 슬쩍 보고 제가 다를 바라봤거든요. 왜냐면 이걸 보고 나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A2라는 집합을 만들 때 차집합의 원소가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최소의 원소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잖아. 그치? 글잖아. 예를 들어서 그 차집합 원소 2개 만들려면 이렇게 이쪽으로 집합을 만들어도 될 거 아니야. 1보다 작은 수를 포함시켜서 연속한 자연수라고 불러도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건 불가능하겠네.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알겠지? 근데 확실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A2를 고른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써요 선생님? 아니 뭐 있겠지. 6도 있고 7도 있고 있겠지. 근데 A2면 이게 몇 개예요? 8개잖아.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집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써볼게. 다시 A2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3, 4, 5, 6, 7, 8, 9, 10이 됐잖아. A3는 그럼 뭐가 되겠니? 또 두 개 남겨야 되니까 5, 6, 7, 8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라고 했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11개잖아. 11개 연속한 자연수려면 여기가 15로 끝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다는 거 알겠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합을 계속 만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잖아. 근데 이거를 다 교집합을 했는데도 공집합이 안 된다는 건 결국은 여기에 걸친다는 얘기거든. A30과 AM의 교집합인데, 그러니까 A1, A2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A30을 구해보면 A30은 뭘로 시작하겠니? A1이 1로 시작하고 A2가 3으로 시작하고 A3가 5로 시작하니까 K번째 홀수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A30은 30번째 홀수니까 59로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수열 느낌이 좀 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뭘로 끝나요? 30 집어넣으면 92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죠? 그럼 59에다가 91만 더하면 돼요. 그럼 끝에가 150으로 끝나거든요? 맞니? A, M하고 교집합이 있으려면 이 M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M이 30보다 큰 수일 거 아니야. 그럼 시작하는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 아니야. 시작하는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AM은 그럼 뭘로 시작을 할 거냐면 2M-1, 2M 이런 식으로 몇 개인지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 무한집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되면 교집합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홀수가 15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149가 되면 교집합이 있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게 M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M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75예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VR의 자연수와 S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이거 완전 빡센 경우의 수 문제예요. 아마 대부분의 질문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할에서 나올 거예요. 집합 S는 이렇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X의 원소들끼리는 모두 서로 소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서로수 관계니까 약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 맞아요? 네. 집합 S를 원소를 좀 나눌게요. 뭘로 나눌 거냐면 2하고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을 가지고 집합 하나 만들고, 집합 B는 3하고 3의 제곱을 만들고, 집합 C는 6만 단독으로 원소를 만들고, 집합 D는 1하고 5하고 7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집합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유가 뭐냐. A의 원소는 하나밖에 사용을 못해요. B의 원소도 쓸 거면 하나밖에 못 쓴다고. 근데 6을 왜 따로 분류했어요? 6을 쓰잖아요? 그럼 A도 못 쓰고 B도 못 써요. 1, 5, 7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를 알겠어요? 알겠니 모르겠니 아가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이런 얘기야. 근데 처음에 6 가지고 분리를 시도했는데 그게 더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A, B 가지고 할게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A, B를 가지고 상황을 분할을 해볼게요. 예. 첫 번째, A의 원소도 나는 하나 쓰고 싶고 B의 원소도 하나 쓰고 싶다 이랬을 때예요. 두 번째, A의 원소는 쓰고 B의 원소는 안 쓰고 싶다. 세 번째, A의 원소 안 쓰고 B의 원소는 쓰고 싶다. 네 번째, A의 원소 안 쓰고 B의 원소도 안 쓰고 싶다. 이거 4개 이외에 다른 경우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전부 다 이거 4개밖에 없죠. 얘 부분집합이 나는 건 A의 원소를 이 4개의 케이스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분할이 겹치는 거 없고요. 알겠죠?
그럼 A의 원소 쓸 거고 B의 원소 쓸 건데 여기선 3개밖에 못 쓴다. 아니 3개 중에 1개밖에 못 쓴다니까요. 3가지. 2개 중에 1개밖에 못 쓴다니까 2가지. 얘는 쓸 수가 없죠 이제. 그러면 얘는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고 했죠. 2의 세제곱 48. 완전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알겠죠? 완전. 자, A를 쓸 거다 3가지. B를 안 쓸 거야. B를 안 쓸 거면 그거 안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어차피 C도 못 써요. A를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2의 세제곱이냐? 아니요. 빼기 1. 이 졸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위에는 왜 빼기를 안 했냐면 A, B의 원소를 이미 썼기 때문에 2개 이상은 이미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A의 원소를 쓰고 B의 원소를 안 썼잖아. 지금 최소 1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2의 세제곱이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는, 즉 157을 모두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한번 빼야 돼요. 이해하죠? 네. 그래서 얘가 21이에요. 같은 이유에 A를 안 쓸 거니까 필요 없고 B를 쓸 거니까 2예요. 그럼 또 2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해야 되죠. 어차피 C는 못 쓰니까. 이해되지? 네 번째 A, B를 둘 다 안 쓸 거다. 그러면 그냥 C까지 포함해서 총 4개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그 중에 4개를 빼요. 원소 1개짜리. 그 중에 1개를 빼요. 공집합.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얘가 11개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94개가 나와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 분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경우의 수를 못한다고 보면 안 돼요. 졸라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학생이 만약에 이 정도 분할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 그럼 그 학생이 현재 경우의 수를 못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문제의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이 정도의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은 적정량 문제를 풀어주면 경우의 수를 겁나 잘할 수밖에 없죠. 알았니? 근데 분할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 뒤지게 풀어봐야 실력 하나도 안 는다니까, 경우의 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이걸 나누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거 시간 가면 다 할 줄 알게 된다고. 알았어? 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나눌 생각을 했지? 라고 하면 왜 그랬을까? 6 때문에 6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나 3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6을 선택을 못 하잖아. 상황을 이렇게 쪼개면 세기 쉽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막 진짜 잘 몰라가지고 해설지를 봐도 해설지 보면 더 화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해설지 쓰는 분들도 분할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진짜 막 복잡하게, 어쨌거나 답만 나오는 풀이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풀이를 나한테 시험 때 쓰라고 하면 나는 진짜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와, 나는 경우가 진짜 안 맞다, 포기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 분할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분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시간 내를 못 푸는 그런 풀이가 나오는 거야. 물론 애당초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한 시험에 하나 이상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 틀려도 1등 하는데 별 지장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만 하면 되네 이제? 기쁘네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것도 정수의 분류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제가 이거는 진짜 풀다 너무 짜증나가지고 정수의 분류를 그렇게 썩 친절하게 안 할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봐.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A는, 야, 9의 배수가 아니다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9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야 되잖아. 야, 원소 꼴랑 20개밖에 안 되는데 9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면 2개씩 묶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집합을 이름 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몇 개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또 10의 배수래. 그러니까 저건 9개, 집합 9개, 집합 10개 이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냐면, 문제에서 묻는 게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 차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클수록 좋죠. 얘는 작을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집합 A의 원소를 결정하는데 가급적이면 큰 수를 결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집합 P의 원소를 결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작은 걸 선택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집합 A에는 누가 꼭 들어와야 되냐? 20이 꼭 들어와야 돼. 자, 이때 20을 9로 나누면 나머지 2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나머지 2를 제가 띄워 놓을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9의 배수가 되면 안 되니까 나머지 7인 거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숫자를 가급적이면 큰 걸 쓰되.
알겠지? 그럼 19는 골라도 돼요? 되죠? 얘 나머지 1이니까. 나머지 2하고 3하고 백날 더해봐야 어차피 9의 배수가 될 수가 없잖아. 이해되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18도 되겠네. 왜냐면 얘 나머지 0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7 될까요? 17은 나머지가 얼마예요? 8이죠. 근데 1인 게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17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16은 나머지가 6이죠. 아니 16은 나머지 얼마예요? 7이죠. 7. 그럼 2랑 해서 또 9의 배수가 되지 안 되겠네. 그래서 18까지는 선택하는데 16, 17은 선택 못해. 그래서 나머지를 내가 위에 적어놓은 거 이거 보고하라고. 물론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머릿속으로 하면 되는데 헷갈리실걸요? 그냥 저처럼 조그맣게 적어놓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15는 되냐? 돼요. 15는 나머지가 6이거든요. 아무리 더해봐야 9 안 나오죠? 그쵸? 예. 14도 돼요. 14는 나머지가 5거든요. 아무리 더해봐야 9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13은 나머지가 4여서 5랑 더하면 9 나와버리거든요. 13 안 돼요. 12는 나머지가 3이어서 6이랑 더하면 9 나와요. 12 안 되고요. 11은 나머지가 2여서 더해서 9가 되게 할 수 없거든요. 11도 됩니다. 10도 돼요. 10은 나머지 1이니까. 그리고 9 안 되겠죠. 0 있으니까. 8 안 됩니다. 나머지 8인데 1 있으니까. 7 안 돼요. 6 안 되냐? 6 되네요. 그죠? 얘 나머지 6이니까. 그 다음에 5, 4, 3, 2, 1 다 안 되죠. 9가 나오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네. 8개라고 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라서 안 돼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만 봐요, 그만. 네. 자, 이거 이제 저 쓰다 헷갈리니까 이제 그냥 바로 쓸게요. 집합비도 동일한 방법으로 고르는데 얘는 1부터 고르는 거야. 이렇게. 얘는 니네가 해봐, 알겠지? 얘가 나머지 1, 2, 3, 4, 5. 6이 왜 안 되는지 알겠지? 6 들어오면 4, 나머지 4인가랑 더해져서. 왜 안 되는지 알겠지? 예. 나머지 0, 나머지 1, 나머지 2니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니? 자,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이 한 개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11과 10이 있고 여기 11과 10이 있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가 2개란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뭔가를 탈락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0을 제외하고 싶어요. 저는 왜 10을 제외하고 싶냐면 10은 양쪽에서 동시에 사라져서 차의 최대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만약에 10을 빼잖아요. 10을 빼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된 거잖아. 7개가 된 거니까 5 이하의 자연수 중에 원소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일단 추가가 가능한지를 봐봐요. 5는 됩니까? 5는 되네요. 근데 여기다 5를 추가하면 또 얘랑 겹치죠. 지금 5 이하의 자연수가 5개 다 있어버리기 때문에 너네가 여기서 10을 빼는 순간 망해버려요.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뭘 선택하든 간에 정말 만족할 수 없거든요. 10을 못 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1을 빼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겠니? 그럼 11을 제외하면 이 둘 다 집합을 다시 열어야 돼요. 원소를 추가해야 되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하나만 11 제거하면 되겠네. A 놔두고 B만 11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B의 11을 제거하면 한 개의 원소를 더 써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냐? 13 들어오네. 할 수 없이. 그죠? 13은 나머지 3이니까 여전히 문제없다. 이해됐죠? 예. 이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인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최대값은 그냥 이거 다 더하면 얘가 113이거든요.
이거 다 더하면 얘가 50이에요. 이거 두 개 빼셔서 63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원소를 뺄 때도 A에서 빼는 게 아니라 B에서 빼야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A에서 뺄 수가 없어. A에 빼면 5 이하의 자연수가 추가되거든. 5 이하의 자연수가 추가되면 8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B랑 교집합의 원소가 계속해서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A에서 원소를 뺄 수가 없어요. B에서밖에 못 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10은 A에서 어차피 못 빼니까 11을 빼야 된다. 왜 11을 11을 빼야죠. 10을 빼게 되면 교집합의 원소가, 근데 10 빼는 거 왜 안 되지? 생각해보니까 저게 빠지니까 안 된다고. 교집합 때문에.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걸 모두 다 만족하는 상황이 딱 최대의 상황은 딱 이거밖에 없다는 거,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